네, 두 번째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강좌에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3ds max하고 지금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는 첫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게시판에 있는 그 아카데믹 버전을 받을 수 있는 3ds max, 그것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들어와서 다 받아서 개인 컴퓨터에 설치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좌는 이제 지브러시하고 맥스하고 데이터를 이제 연동하는 그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노멀 범프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냥 좀 잔 기술들, 그 알고 있으면 뭐 괜찮을 것 같은 몇몇 가지 그 부수적인 기술들까지 해서 그 전체 스컬팅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라이트박스에서 다시 데모 헤드인 남자를 꺼낼게요. 자, 다시 꺼냈고요. 예, 눈 감추겠습니다. 데모 헤드만 놔두고 지오메트리로 가서 सब디비전을 가장 낮은 1단계를 놨어요. 자, 이걸 내가 뭐 토폴로지로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할게요. 자, 이거보다 더 낮추겠다, 서브디비전 1보다 더 낮출 방법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첫 번째 강좌에서 얘기한 것처럼 토폴로지를 내가 따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토폴로지로 땄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뭐 이렇게 서브디비전 1짜리가 지금 제일 낮으니까 얘를 로우 폴리로 낮출 방법을 써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맥스로 보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툴에 고우지라고 있어요. 이 고우지를 이용하면 내가 설치할 때 맥스를 먼저 설치한 다음에 지브러시를 설치하는 게 순서상으로 맞아요. 그래야지 이 고우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설치가 돼요. 거꾸로 깔았다, 지브러시 먼저 깔고 맥스를 나중에 깔았으면 여기서 별도로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자, 아마 지금 데모 버전을 쓰는 학생들은 이 고지가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고지 안 쓰고 그냥 엑스포트를 쓰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나 같은 경우 고지를 잘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이게 크기가 좀 이렇게 차이가, 맥스하고 지브러시하고 이 유닛 차이가 있어서요. 간혹 가다가 너무 크게 들어오거나 너무 작게 그러니까 작게 들어오는 경우보다 너무 크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내가 이 두 상이 100cm 짜리다 라고 했을 때, 30cm 짜리다 라고 했는데 맥스를 넘기면 이게 뭐 한 3m 짜리로 바뀌어 있기도 해요. 그게 맥스로 갈 때는 30cm가 3m로 돼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좀 문제가 있긴 한데 그렇게 심각하진 않은데, 맥스에서 한 게 30cm짜리가 여기 지브러시로 3m로 들어오면은 문제가 커져요. 클수록 지브러시는 용량이 커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안에 सब디비전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요만한 길이의 सब디비전을 하는 거와 이만한 길이의 सब디비전 하는 게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나는 고지를 잘 안 씁니다. 자, 그래서 그 데모 버전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엑스포트를 쓸게요. 자, 잠시만 고지를, 자, 고지 나중에 설명하죠. 설치하는 방법 나중에 깐 학생들은 설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좀 이따 보여주기로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엑스포트 있어요. 자, 엑스포트를 누르면 내가 원하는 폴더로 가서, 자, 데모 헤드 로우라고 내가 저장을 할 거고, 파일 형식은 obj 많이 쓰고요. 혹은 여기 보면 fbx, obj나 fbx 많이 쓰는데 그냥 obj 쓸게요. 자, 그래서 저장했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서브디비전 3으로 놓고 디바이드 한 번 더 해서 서브디비전 4로 놓은 다음에 이대로 넘기지 않고 노멀 범프라는 걸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서 대략 알파 값을 여기 요거 이렇게 요걸로 놓고 드래그로 한 다음에 스탠다드 드래그로 놓고 이런 식으로 좀
일일이 막 그 주름을 정교하게 파기보다 이렇게 알파 값으로 범프를 확실하게 그냥 효과 보는 쪽으로만 지금 하고 있어요. 머리카락을 제외한 부분에 이렇게 뭔가 돌로 만들어진 듯한 느낌, 혹은 뭐 이거를 미세하게 하면은 파충류 같은 느낌도 나겠죠. 지금 뭐 돌이 깎아서 돌로 만들어진 사람 같은 느낌. 자,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스컬팅을 했을 때 맥스에서 이렇게 모델링을 한다라는 건 굉장히 많은 그 노동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브러시는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되죠. 네. 자, 얘를 넘기겠습니다. 엑스포트로 데모 헤드 OBJ 쓸 거고요. 이번에는 하이라고 하는 하이 폴리곤이다 해갖고 저장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고지 설치를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요. 프리퍼런스로 가면 맨 밑에 고지라고 있어요. 밑에 두 번째 고지를 열면 여기 나는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다시 재인스톨 하겠다라 돼 있는데, 예, 나는 이제 force reinstall이라 돼 있는데 인스톨이라고 있어요. 혹은 예, 인스톨을 누르면 얘가 내가 깔려 있는 그 프로그램을 캐치를 해서 맥스 혹은 마야 그리고 포토샵 이렇게 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버전을 선택해서 눌러주면 설치가 됩니다. 나왔다 들어오면 돼요. 쉬워요. 예. 그리고 맥스를 깐 다음에 깔린 상태에서 지브러시를 하면은 얘가 물어봅니다. 예. 그 맥스 버전 뭐 이렇게 있는데 설치할 거냐, 그때 yes 해주면 되고요. 그때 yes 못했으면 여기 프리퍼런스에서 여기서 하면 되고, 나는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재인스톨 할 거냐 물어보는데 얘 뭐 할 필요가 없을까. 요거 프리퍼런스에서 인스톨을 찾아서 해주면 된다라는 거. 자, 맥스를 띄우겠습니다. 자, 맥스를 이미 띄워놨어요. 여러분들은 맥스도 다시 띄워놓고, 자, OBJ 혹은 FBX로 불러왔는데 이거를 이제 임포트로 불러와야 되는 거예요. 자, 임포트로 불러올 수도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고지라고 맥스에도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면 지브러시로 가는 거예요. 지브러시 고지를 누르면 지금 맥스하고 연동이 나는 데 있기 때문에 맥스로 뜨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야로 돼 있는 사람은 마야로 갈 거고, 예, 고지라고 하는 이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이 있고, 좀 전에 한 것처럼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서 엑스포트, 임포트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자, 임포트를 통해서 해당 프로그램을, 자, 데모 헤드 로우를 먼저 불러왔어요. 자, 디폴트 그룹 48944로 되어 있는데 임포트 디폴트 옵션 놓고 그냥 그대로 불러왔어요. 이렇게 들어오네요. 자, 이름이 그룹 48944로 되어 있는 거에다 로우라는 이름을 하나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이브. 자, 세이브를 예, 노멀 범프 테스트 로우라는 이름으로 세이브를 해줬어요. 자, 리셋. 이번엔 하이 폴리곤을 임포트 해야겠죠. 예, 데모 헤드 하이 임포트. 자, 디폴트 값 그대로 유지하고 임포트. 자, 이렇게 하얗게 들어오죠. 자, 이름을 뒤에다가 하이라는 이름만 따로 붙여줬어요. 그리고 다시 세이브. 야, 난 단축키 누르고 있는데, 예, 파일 세이브 에즈로 이번에는 하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노멀 범프 테스트 하이라는 이름으로 세이브. 됐습니다. 자, 각각 이제 맥스로 임포트해서 맥스 전용 파일로 세이브를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리셋하고 이번에는 이제 오픈으로 아까 임포트해서 저장한 로우 폴리곤 파일을 불러올게요. 자, 로우 폴리곤 파일 불러왔어요. 자, 지금 맥스를 처음 쓴 사람들은 내가 하는 거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쫓아오면 되고요.
아는 사람들은 기존에 했던 것대로 이제 쉽게 내가 말하는 대로 그냥 바로 쫓아오면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되게 작게 들어온 거예요. 일단 크기 잠깐 설명을 볼게요. 크기가 뭘로 들어왔냐면 대충 재보면 어때요? 크기 3cm, 약 4cm 요만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브러시에서 작업한 거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맥스에서 한 거는 상대적으로 크고요. 그래서 요게 सब디비전 할 때 그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이 고우지를 잘 안 쓴다는 얘기예요. 자, 에털 메시로 들어왔는데 뭐 이거를 우클릭해서 폴리로 컨버터블 다시 우클릭 컨버트 에터블 폴리 뭐 이걸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UBW 맵 하나 주겠습니다. 제대로 하면 언랩을 펼쳐야 되는데 그냥 UBW 맵 갖고 실린더로 놓고요. Fit 한번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UBW 맵에 실린더 타입으로 매핑 좌표계가 들어갔어요. 매핑 좌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언랩을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은 언랩을 하시고요. 지금은 그 맥스를 지금 안 다뤄본 학생들이 수강생 중에 있기 때문에 그냥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됐고, 자, 이제 그 하이 폴리곤과 얘를 섞어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비염 엘레저가 너무 심한 날이어갖고 듣기 싫죠. 좀 훌쩍훌쩍 거리는 소리. 자, 지금 로우 폴리를 만들어 놨고요. 임포트 머지로 갑니다. 이제 합친다는 얘기예요. 임포트 머지로 가서 아까 우리가 하이 폴리곤 별도로 세이브 시켜 놨잖아요. 그 하이 폴리곤을 불러와요. 그러면 자, 이름이 아까 하이로 붙여놓은 거 하나 있을 거예요. 얘를 선택해서 OK 하고 불러오면 매트리얼 이름이 중복된다고 나오는데 그냥 오토 리네임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불러왔어요. 자, 그러면 내가 아까 임포트를 받아들인 다음에 모델 이름만 바꾸고 바로 세이브 했죠. 위치라든지 크기를 전혀 안 바꿨기 때문에 그 위에 그대로 이렇게 포개지듯이 딱 들어와요. 두 개가 좀 포개진 거예요. 자, 여기 위에 있는 레이어 익스플로어를 열면 여기 이렇게 뜨는데 디폴트로 이게 떠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처음에 모델 할 때는 이 모델 영역을 넓게 하기 위해서 얘를 꺼놨어요. 디폴트로.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얘를 이제 꺼내는 식으로 쓴 거고, 맥스를 2018을 깔면 디폴트로 얘가 처음부터 항상 떠 있을 거고. 자, 이렇게 로우와 하이가 지금 겹쳐진 겁니다. 이거 껐다 켰다 하면 이게 로우 상태, 여기 하이 상태. 하이 폴리곤은 굳이 언랩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복잡한 오브젝트를 언랩하는 건 쉽지도 않아요. 그래서 로우 폴리나 미드 폴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언랩을 하기 위해서는. 자, 순서 겹쳤어요. 두 개를 좀 불러왔습니다. 로우에서 하이를 불러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브젝트는 로우 폴리곤을 선택합니다. 로우 폴리곤을 선택하고, 로우 폴리곤에 반드시 UBW 맵, 언랩이 가장 이상적인데 지금 일단 UBW 맵에 실린더라고 하는 좌표를 넣었다라는 거. 자, 로우 폴리곤 선택하고 풀다운 메뉴에 렌더링으로 가서 렌더 투 텍스처 이걸 하겠는데, 자, 렌더 투 텍스처 하기 전에 하나 잠깐 옵션 확인하고 들어갈게요. 자, 여기에 렌더 셋업이라고 있어요. 렌더 셋업 요 아이콘인데 모르겠으면 여기 렌더 셋업 여기도 있습니다. 자, 얘를 눌러요. 자, 그럼 나는 지금 듀얼 모니터를 쓰기 때문에 지금 반대편 모니터에 있는데 끌고 들어올게요. 여기에 보면 나 같은 경우는 렌더러를 기본으로 아놀드로 지금 해놨어요. 근데 이 렌더 텍스처는 2021에서는 아마 이게 개선이 됐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2018에 처음으로 아놀드라고 하는 렌더러가 공식 렌더러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렌더 텍스처가 아놀드하고 호환이 안 됐어요. 지금도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렌더러를
아놀드가 아니라 스캔9으로 바꿔놔야 돼요. 스캔9 렌더로 바꾸겠습니다. 바꿨어요. 자, 그리고 빠져나가요. 그것만 해주면 됩니다. 자, 다시 렌더 셋업에서 렌더러를 스캔9 렌더로 바꾸고 빠져나간다. 예, 됐어요. 그리고 다시 렌더링해서 렌더 투 텍스처를 열어요. 그럼 별도 윈도우가 열릴 거예요. 자, 그리고 쭉 내려서 보면, 자, 로가 선택되어 있다는 거 보일 거고, 자, 이네이블 해야 되고, 프로젝션 매핑이라고 있는데 얘를 이네이블 하고, 이 로에다가 하이 폴리곤을 프로젝션 해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 지브러시에서 프로젝션 해주는 거 한번 했죠.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픽으로 선택을 하겠다 그러면 별도의 이렇게 화면이, 아까 윈도우가 열려요. 그때 하이 폴리곤을 여기서 선택해 줍니다. 지금 오브젝이 딱 두 개 있으니까 선택할 게 편하죠. 자, 그러면 로우에다가 이 하이 폴리곤을 프로젝션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별도의 모디파이어가 위에 이렇게 들어갔고, 파란색 외곽 뭔가 이렇게 이렇게 더 씌워진 뭔가가 보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꼭 확인해서 오브젝 기존의 채널 이용한다, 기존의 채널 이용한다 두 개가 선택되어 있게 해주시고, 간혹 가다가 use automatic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오토매틱으로 바꿔도 좋은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내가 UBW로 지금 그 실린더를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예, 그걸 계속 이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오토매틱이라면 프로젝션 위에 오토매틱 랩핑이라는 모디파이어가 하나 더 들어오는데, 그렇게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언랩을 내가 기본적으로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오토매틱 언랩을 쓰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existing 채널, exist 채널 둘 다 돼 있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여기서 add를 눌러서, 지금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노멀 범프라는 걸 뽑으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이 내린 거 보면 노멀 범프라는 게 있어. 노멀 맵. 예. 정확하게는 노멀 범프인데 줄여서 노멀 스맵이라 부릅니다. 자, 노멀 스맵을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경로를 지정해 줄게요. 경로가 돼 있고, 이름은 얘가 그룹 48993 뭐 이런 이름으로 해준대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까 해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오버라이트 시켰고, 그리고 사이즈를 1024, 1024로 놓을게요. 반드시 정사각형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예, 다 됐어요. 그 다음에 렌더 버튼 누르면, 자, 오버라이트 시키겠다 하면 이렇게 노멀 맵을 만들어 준 거예요. 얘가. 자, 됐습니다. 예, 다 됐어요. 자, 만들어준 파일을 한번 불러볼게요. 어떻게 생겼나 여기서 불러볼까요? 파일 뷰. 잠깐만요. 파일 뷰가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뷰 이미지 파일. 예, 뷰 이미지 파일로 맥스에서 한번 불러볼게요. 지금 이 이름으로 됐어요. 그룹 48944, 그룹 48944에 로우 노멀 맵이라는 이름으로 됐는데, 얘를 오픈으로 불러보면, 자, 회색으로 렌더링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보라색 계열, 남색 계열의 무지개 스펙트럼이 섞이면서 이런 식의 매핑 좌표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이제 노멀 범프로 쓰이는 작용입니다. 기존의 그냥 범프 매핑이라는 것은 블랙 앤 화이트, 그레이스케일을 이용해서 화이트는 밀어 올리고 블랙은 가만히 있고 해갖고 울퉁불퉁하게 보여줬는데, 그거에 한 단계 업버전된 게 노멀 범프라는 거예요. 노멀 범프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개념이 디스플레이스먼트란 매핑인데, 디스플레이스먼트 매핑은 이 비트맵 데이터를 오브젝에 집어넣으면요, 오브젝 자체를 매핑 데이터처럼 다 오브젝 자체를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지는 기술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매핑인데, 디스플레이스먼트 매핑은 굉장히 많은 폴리곤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데이터가 너무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걸 실시간으로 이용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장점과 범프의 장점을 합쳐서 나온 게 노멀 범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스먼트보다는 조금 덜 정교하고 범프보다는 정교하면서 빠르고, 이런 장점을 가진 게 노멀 범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탄젠트 값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얘를 한번 알아봐야,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죠. 자, 하이 폴리곤 감추겠습니다. 감추고, 여기서 일단 자, 매트리얼 에디터를 열었어요. 자, 옛날 방식으로 열렸는데, 지금 이 재질이 여기에 쓰인 거예요. 자, 일단 한번 렌더를 해볼게요. 렌더해서, 자, 지금 로우 폴리 상태로 이렇게 렌더링이 됐어요. 다시 한번, 좀 화면 밖으로 나가서, 렌더 누르면, 이렇게 렌더가 됐죠. 그쵸?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 재질입니다. 이 재질에서 맵스로 가면 범프라고 있어요. 범프에서 맵을 눌러서 브라우저가 열리면 맵 제너럴에서 노멀이라고 있습니다. 노멀 범프. 이 노멀 범프를 더블 클릭해서 불러오고, 노멀 범프를 불러온 상태에서 또 노멀이 있죠. 자, 노멀을 불러서 이번엔 비트맵을 불러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있었던 폴더로 가서 아까 요거 자, 얘를 오픈으로 불러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고트 페어런트 한 번, 두 번 눌러주면 아까 이 상태로 들어갔죠. 자,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범프 30을 100이라고 일단 해볼게요. 너무 강한데 일단 확실하게 효과를 보기 위해서 100으로 놓고 다시 렌더를 해볼게요. 어때요? 로우 폴리곤에 하이 폴리곤 같은 느낌으로 위에다 프로젝션을 시켜준 거예요. 화면을 이렇게 돌려서 봐도, 그쵸?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하이 폴리곤 선택해서 Shift 키 누르고 옆에 하나 복사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원래 하이 폴리곤은 감추고, 자, 이 상태로 렌더링을 한번 해보죠. 자, 얘가 원래 하이 폴리곤, 이게 로우 폴리곤에 하이 폴리곤을 어떻게? 프로젝션 한 거. 자, 지금 차이는 여기에요. 여기가 지금 많이 밀렸죠. 이거는 내가 아까 편의상 빠르게 지금 맥스를 처음 쓰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UBW 맵을 제대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실린더로 대충 했기 때문에 밀려서 그래요. 그래서 언랩으로 펼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랩으로 제대로 펼쳤다면 여기 있는 어깨 부분은 쭉쭉 밀렸지만 이런 부분들까지도 정확하게 하이 폴리곤처럼 그 렌더링을 해줄 거예요. 폴리곤을 작은 거에 하이 폴리곤 같은 저런 막 주름이라든지 어떤 막 상처, 어떤 굴곡진 부분들을 로우 폴리곤에서 하이 폴리곤처럼 표현해 주는 거, 이게 노멀 범프라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고요. 뭐든지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게임은 즐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덩어리가 큰 오브젝을 실시간으로 돌리는 것보다 이렇게 작은 폴리곤을 적은 거를 실시간으로 돌리는 게 더 많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그래서 VR, AR, 그 다음에 게임 이런 쪽으로 실시간으로 계산을 해갖고 뭔가 플레이해야 되는 영상에는 로우나 미드 폴리곤에 이와 같은 노멀 범프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영화나 어떤 그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노멀 범프를 많이 씁니다. 언제? 대규모 군중씬 같은 거 할 때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폴리곤 뭐 몇십만 개짜리를 200명, 300명, 10,000명 막 이런 식으로 한 화면에 놓고 렌더링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는 있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어떤 대규모 그 군중 전투씬 같은 거 그거 다 노멀 매핑을 적용해서 만든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노멀 매핑은 컴퓨터가 발달할수록 빨라질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끔 폴리곤의 한계는 계속 넓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한계라는 건 반드시 있어요, 컴퓨터한테. 그래서 용량이 예전에는 100개를 쓴 걸 지금은 1000개를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이 1000개를 썼을 때 사람들이 요구하는 퀄리티도 계속 높아져요. 그래서 결국은 최소 미드 폴리곤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은 3D 모델러라면 갖추고 있어 줘야 돼요. 그래서 지브러시가 이 목적으로 제일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토폴로지 굉장히 쉬운 기술인데 그 기술은 내가 같은 어떻게 하면은 이 폴리곤을 많이 쓴 이 덩어리를 어떻게 좀 더 줄여서 할 수 있을까 그거거든요. 그래서 사각형과 삼각형을 이용해서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 자, 이렇게 노멀 범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언랩에 대해서 기억이 잘 안 나는 학생들은 나중에 다시 나한테 질문을 통해서 해주면 개별적으로 뭐 화면 공유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다 3D로 나갈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이해만 하고 넘어가도 되는 학생도 있고 반드시 알고 자기 기술로 익히고 나가야 되는 학생도 있고 이렇게 두 부류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초적인 부분만 설명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그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 방법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초적인 부분만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그 지브러시에서 조금 그 옵션, 기술적인 옵션 몇 가지만 2가지 정도만 더 알아보고 전체적인 스컬팅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